아직 B와 목적을 안 했어. 오케이. 내가 19점을 맞았구나. 아이스크림 그만. 자. 반갑습니다. 저는 지구과학 가르치는 양준용이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이 문제는 어떠셨는지요? 어려워요. 3월 모의고사 문제 푸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5월 모의고사도 열심히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지금 5월 좋겠습니다. 3일인데 여기 형광수강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네 선생님 그 3월 풀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쌤 다음 주가 4월 모의고사인데 왜 지금 3월 풀이를 안 와요? 다음 주가 4월 모의고사니까 오늘 풀이하는 겁니다. 따끈따끈하게 할 수 그리고 있도록. 전주에도 그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오케이 고. 오케이, 좋습니다. 9월 모의고사 풀이는 10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가봅시다. 간단한 문제죠. 그림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작성한 대륙이동설에 대한 마인드맵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경의 대륙이동설. 그래서 나와 있는 거 대륙 해안선, 빙하의 흔적, 지질 구조 연소. 나머지 기억은 뭐겠습니까? 이거 기억 몰라도 풀 수 있어. 화서부터요. 화서. 네, 화서. 화석 분포죠. 네. 그래서 변환 단층의 발견 같은 경우에는 판구조론 또는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공부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 문제 풀어볼 때는 그냥 가볍게 한 번 더 풀어보시고 두 번째 풀어보실 때는 언제나 그 문제에 나오는 보기들이 그러면 이거는 뭐에 적용될까 하는 것들을 한 번씩 분석하시길 꼭꼭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이동력의 원동력 뭔 소리야? 대륙이동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었음 당연히 맞겠죠. 디귿에서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룬다 라고 설명한 거는 네, 해양적 확장설이죠. 근데 변환단실 판구조론이라는 데도 있다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해양적 확장설이랑 판구조론을 그렇게 크게 분리하고 있지는 않아. 해양적 확장설이 되면서 판구조론이 확립되게 됐다라고 되게는 이렇게 같이 그 두 개를 막 분리하는 문제는 아직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애매한 거는 평가원에서 못 내. 자, 그림 가는 어느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를 기억과 니은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나는 수온 염분 분포도를 나타낸 거다 라고 하고 수온을 딱 보니까 딱 봐도 기억이 뭡니까? 네, 딱 봐도 기억이 여기 높아 있죠.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는 수온이 내려갈수록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런 부분을 보일 수가 없죠. 사실 수온은 냉정하게 따지면. 그래서 기억이 당연히 수온, 니은이 염분이다 라고 하고 문제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염분 분포이다. 당연히 틀렸겠죠. 혼합층의 평균 밀도는 1.02g/cm보다 크다 라고 이거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이 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에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느냐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꽤나 좀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신선한 문제가 아니었나, 신선한 접근이 아니었나 생각은 들고요. 신선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얘가 진짜 지구과학적 사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문제가 아니었나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니까 수온은 3도 정도 되는 것 같고, 염분 같은 경우엔 한 3 정도, 3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염분은 뭡니까? 33.7.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여기를 읽어줘야 되죠. 이렇게 선생님이 나는 문제를 냈었죠. 기억나시나요? 0.00 PTSD. 그래가지고 그때 꿀잼으로 낚았었는데 어제 33.7 찍어보면 한 이쯤 될 거고요. 23 찍어보면 한 이쯤 되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둘이 한번 매치를 시켜보면은 1.025보다 어떻습니까? 여기 구간에 있으면은 1.023이랑 1.024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얘는 1.025보다 크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가 될 거고요. 깊이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는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라고 하고 A 구간이랑 B 구간을 보니까 A 구간은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온도는 떨어지고 있고 염분은 올라가고 있죠. 그럼 밀도는 증가하겠죠. B 같은 경우에는 온도는
거의 일정한데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염분은 거의 일정하죠. 그러면 밀도는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밀도 변화는 크지 않을 겁니다. 네. 아니 밀도는 조금 커지긴 하겠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A 구간이 B 구간보다 크다는 어떻습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동그라미 해놓고 1번을 마킹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라고 보여드렸습니다. 누가 그랬던 것 같아. 그림은 풀룸 구조론, 이것도 기본적인 풀룸 구조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네요. 당연히 뜨거운 애가 올라오겠죠. 뜨거운 풀룸이다. 맞게 되겠고요. 밀도는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 지점은 이게 뭡니까, 지금? 네, 차가운 풀이죠. 차가운 풀룸이 가라앉는 이유는 당연히 뭐가 커서? 밀도가 커서일 겁니다. 그럼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당연히 작겠죠. 화산섬의 나이는 A, B, C이다. 아, 참고로 선생님 그럼 이 점이 아니라 요점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는 뭐 요점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애초에 그런 식으로 잘 안 물어볼 거고요. 대개는 지하 내부에 있는 게 밀도가 크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어떤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밑에 점이 밀도가 크겠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어떨까요? 비교가 불가능하겠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너무 안 나가셔도 된다 라고 보여주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기억과 니은이 같은 깊이에 있잖아. 같은 깊이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멘틀에 가만히 있는 일부분이랑 차가운 풀룸으로 가라앉고 있는 부분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낸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해석할 때. 그래서 너무 더 가지는 맛이라는 거. 자, 화산섬의 나이는 A가 B, C 순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지금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A가 가장 작게 될 겁니다. 정답은 3번. 예. 자, 4번 어느 지역의 지층과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뭐 쭉쭉쭉쭉 한번 봅시다. 가에는 연은이 나타난다. 연은 어딨노? 없죠? 네, 연은이 뭡니까? 얕은 물가에 요렇게 생기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A는 B보다 나중에 퇴적되었다. 사층리에서 퇴적되는 순서는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쭉쭉쭉 하면서 퇴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B가 더 최근에 퇴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B보다 나중에 퇴적되었다.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나에는 역전된 지층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에는 역전된 지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로는 모르죠. 네, 단층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얘의 지금 퇴적 구조를 보니까 요렇게 이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합니까? 건열이라고 하죠. 건열이 지금 정방향입니까? 역방향입니까? 정방향이죠. 역전된 지층이 아니다. 역전된 지층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어야겠죠. 지금 뭐 그 나 위에 있는 진한 거랑 그 연안에 둘이서 역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 생각. 얘가 갑자기 역전되고 얘는 그대로 있는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떤 것도 주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역전됐다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나의 단층은 횡압력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상반, 여기가 하반이죠. 상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려왔죠. 그러면 무슨 단층? 정단층. 정단층은 횡압력, 장력이죠. 나는 그럼 당연히 맞겠죠. 형성 과정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건열 가지고 우리가 막 부정압 가지고 수면 위로 융기 횟수 뭐 이런 거 얘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건열을 융기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해수면이 낮아졌을 수도 있고 땅이 올라왔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수면 위로 노출돼서 이렇게 나타난 거를 보여주고 있죠. 내신으로 이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건열 넣어놓고 그 올라온 횟수 막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미쳤죠 선생님의 그 성경 지명이. 죄송합니다. 근데 나도 약간 소름 돋긴 했어, 문제 풀면서.
훌륭합니다. 자, 갑시다. A와 B 시기에 관측한 북반구의 평균 해면기압을 위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봅시다. 무역풍대에서, 무역풍대가 어딥니까? 0에서 30. 여기 무역풍대에서 위도가 높아질수록 평균 해면기압이 대체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높아지고 있죠. 네,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기업 구간에서 지표 부근에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한다. 여기 이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뭐가 붑니까? 네, 편서풍이 불죠. 편서풍은 어떻게 붑니까? 요렇게 불죠. 그래서 남서풍이 되겠죠. 그래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됩니다. 이걸 여기다가 적어놓으면 안 되고 여기다 적어놓으면 되겠네. 자, 중위도 고압대의 평균 해면기압은 A 시기가 B 시기가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중위도 고압대가 어딘데? 30도? 30도죠. 30도를 보니까 B가 더 높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그래프 볼 수 있느냐? 중위도 고압대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 좀 약간 서울 쪽이 지금 문제를 정확히 문제를 전체적으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좀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간 게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요거 일단 쭉쭉쭉쭉 넘어가 봅시다. 오늘 안에 다 풀 수 있으려나? 7분 남았어. 그니까 이어서 오늘은 5번까지만 하는 걸로. 오늘 5번까지 하자고? 7분 넘었네. 7분 남았는데? 이 페이지 하나 좀. 그럼 6, 7번? 6, 7, 8까지 가져가지 않을까?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자, 그림 가와 나는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뭐가 나선 은하고 뭐가 불규칙 은하일까요? 당연히 얘가 나선이고 얘가 불규칙이겠죠. IRR이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가는 불규칙 은하이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나에서 별은 주로 은하 중심부에서 생성된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죠. 나선팔이죠. 네, 그래서 틀린 애가 되겠고요. 우리 은하의 형태는 나보다 가에 가깝다? 예. 아니죠. 가에 가깝죠. 예? 나에 가깝죠. 예. 네. 질문. 네. 나 저거 있잖아요. 저거 분류형 그거 어디에 속해요? 얘는 막대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냥 나선 은하 분류로 해야죠. 그러니까 대충 ABC 있잖아요. 그 핀 정도 있잖아요. 아, 몰라요. 네. 네, 그것까지는 안 물어봐요. 네. 그냥 쌤뭐 하고 싶어. 대충. 애매하니까 필요 없이다. B로 합시다. 우리가 정했어. 땅땅땅.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산출 화석을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여기서 문제가 조금 신선한 부분이 나왔어요. B층과 C층은 부정합 관계이다. 이거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A층은 D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맞죠. 네,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삼엽충 언제? 고생대. 암모나이트 언제? 중생대. 그러니까 당연히 C층 중생대 위에 있는 D층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역전이 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역전이 되고 있는 어떤 포인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지간해서는 정합관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A층과 D층은 먼저 생성되었다. A층은 D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은 맞게 되겠고요. B층과 C층은 부정합관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암모나이트는 우리가 무슨 생물이라고 합니까? 해성층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요. 고사리는 육성층이죠. 그래서 해성층과 육성층 위에 해성층이 쌓인 걸 보아서 육성층 위에 해성층이 쌓이려면 육성층은 위에 있는 애고 해성층 밑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 바다가 덮여져서 바다에서 퇴적이 된 다음에 다시 올라왔다 라고 하는 게 적합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 C와 B 사이에 이 부정합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정합을 화석을 통해서 육성층과 해성층의 차이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꽤나 좋은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 부정합 한다 하면 막 기저여감 그려놓고 이래놨잖아요. 아니면 물결 표시해놨거나. X가 아니고 오죠.
라는 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포인트로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층은 판계하가 형성되기 전에 퇴적되었다. 중생대 판계하는 언제 형성됩니까? 고생대 말까지 중초에 분리가 되죠. 그래서 형성되기 전에 퇴적되었다. 아니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질까지 하면 아니 잠시만요. 지질까지 끊어지는 게 아니구나. 3분 3분 안에 8분 정도는 풀겠지. 자, 그림 가는 우리나라 통과한 어느 태풍의 중심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기억과 니은으로 나타낸 거래. 그래서 이동 방향이랑 이동 속력을 나타내는데 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갑자기 한번 빡 하고 변하고 있죠. 그럼 빡 하고 변한 게 대개는 방향이 될 거고 요거는 속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내시면 됩니다. 갑자기 빡 변하는 걸 속력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러면 뭐 갑자기 만나다가 뭐 핵폭탄이 터졌나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갑자기 줄어들고 있다 0으로 수렴했다가 갑자기 올라간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은 기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기역 맞죠?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태풍 중심의 위치가 18시의 태풍 중심의 위치가 여기래요. 그럼 18시가 어딘지 찍어 봅시다. 여기죠. 여기가 18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 방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북동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북동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제주도의 풍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바람의 방향은 요렇게 그 태풍이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손으로 그려주는 거.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태풍 중심의 평균 이동 속력은 전향점 통과 전이 전향점 통과 후보다 빠르다라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은 좀 개념을 좀 많이 걷는 게 보여요. 그래서 태풍에도 우리가 HR도에도 전향점이 있는데 태풍에도 전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을 전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향점을 보면은 지금 북서 방향에서 이 방향에서 북동 방향으로 바뀌는 이 지점 18시에서 24시로 넘어가는 이 지점이 전향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전향점 때 평균 이동 속력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이 후보다 느리죠. 그래서 전이 통과 후보다 빠르다라는 얘기는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점점 빨라지지 않겠나, 뭐 나중에 되면 점점 느려지지 않겠나,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데이터 보고 해석을 해라 라고 하고 낚시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분 남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3월 모고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9번부터 12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이하는데 질문 있는 사람 없나요? 없으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